반갑습니다. 19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저는 안동에서 13년째 사주상담을 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사생입니다.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장사는 예전 같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 걱정에 집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말씀을 상담하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웠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졌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벌써 가을빛이 느껴집니다. 역시 절기는 못 속이나 봅니다. 오늘은 19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2026년 병오년 9월 정유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돈과 문서, 사람 관계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끝부분에는 임진생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띠 3분과 조금 거리를 두면 좋은 띠 3분, 행운의 숫자 7개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 시작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읽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에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은 병오년 정유월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난 8월 병신월과 이번 9월 정유월은 둘 다 가을의 금기운으로 이어지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8월 병신월은 정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무엇을 계속 가져갈지, 무엇을 줄일지, 누구와 계속 갈지, 어떤 재산을 정리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병신월이 원석을 골라내는 달이었다면 정유월은 그 원석의 값을 매기는 달입니다. 병신월에서 살릴 것을 골랐다면 정유월에서는 그것이 정말 돈이 되는지 내 자산이 되는지 오래 가지고 갈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이 흐름은 특히 중요합니다. 임진의 진과 정유월의 유는 서로 합을 이루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혼자 끌고 가던 일이 사람을 통해 움직이거나 계약, 중개, 소개, 협력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예전에 한번 연락했던 중개업소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자녀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매수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연결되고 일이 현실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을 만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숫자와 조건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의 정유월 전체 흐름은 새로 크게 버리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올해 병오년 상반기에는 화기운이 강해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주식이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늦은 것 같고, 부동산이 다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정유월은 바로 그 거품을 걷어내는 달입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보면 이번 달은 크게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선생님들은 통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는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은 없는지,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지금 내 형편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유월은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달이라기보다 작은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도 돈이 남을 수 있는 달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작은 지출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올해 병오년은 돈이 들어와도 나가기 쉬운 해입니다. 집수리비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자녀와 손주에게 들어가고 경조사비와 생활비로 예상하지 못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새 돈을 벌 생각만 하기보다 먼저 새어나가는 돈을 막으셔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신중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라서 거절하기 어렵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올해는 사람 문제와 돈 문제가 서로 얽히기 쉬운 흐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관계까지 잃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낫습니다. 주식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유월은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확인하는 달이지 검증되지 않은 판에 돈을 밀어넣는 달은 아닙니다.
수익이 난 것이 있다면 일부라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욕심을 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실제로 남는 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화가 강한 해에는 비교 심리와 조급함이 돈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으니 남의 수익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집이나 땅을 팔려고 기다리고 계신 임진생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문서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정유월은 지난 병신월보다 문서가 훨씬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중개인의 문의나 매수자의 방문 정도였다면 9월에는 얼마까지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잔금 날짜를 언제로 할지 같은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은 정교함과 세밀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말만 듣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잔금 날짜, 상대방의 자금 계획, 세금과 중개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는 선생님들은 집이 팔리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팔고 나서 어디에서 살 것인지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지, 자녀 가까이 갈 것인지, 전세나 월세로 움직일 것인지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매도 뒤에 또 다른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유월은 하나의 계약만 보는 달이 아니라 그 계약 이후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땅을 팔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헐값에 처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최고가가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보다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가격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빼고 실제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보이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유월은 과거의 미련보다 현재의 계산이 중요한 달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임진생 선생님들은 매출보다 이익을 보셔야 합니다.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지, 임대료가 부담인지, 직원 비용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잘 팔리는 것과 돈이 남는 것은 다릅니다. 정유월에는 이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고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에 힘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돈을 관리하고, 누가 손님을 보고, 누가 물건을 주문하고, 누가 거래처를 상대하는지 분명해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병오년은 사람 사이 감정이 빠르게 섞이기 쉬운 해이기 때문에 돈 문제와 감정 문제를 섞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일은 일로 보고 가족은 가족로 보는 선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아직 다니고 계시거나 가족 사업에 관여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사람 관계를 조심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러 오더라도 가능하면 동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병오년은 좋은 사람을 새로 찾는 것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감정 기복이 큰 사람, 남의 경쟁심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누가 화가 났다고 나까지 화낼 필요 없고,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나까지 그 감정을 받아 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감정까지 내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이번 달의 중요한 개운법입니다. 건강운을 보면 가을로 들어오면서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에 몸의 적응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동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면 9월에는 갑자기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루 많이 걷고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자신의 몸에 맞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챙기고 찬 음식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적으로 가을의 금기운은 호흡기와 피부, 장의 영역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 기침이나 피부 건조, 장이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실제 몸 상태를 잘 확인하십시오. 4주만으로 병을 단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검진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잠자기 전에 돈 걱정을 오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생각이 커집니다. 낮에는 별일 아닌 문제도 밤이 되면 큰 걱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땅이 안 팔린다는 생각, 자식 걱정, 돈 문제를 밤새 붙잡고 있으면 다음날 판단까지 흐려집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은 낮에 하시고 문자 한 통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한참 뒤 다시 읽어보고 답하는 작은 습관이 사람 문제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띠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닭띠입니다. 용과 닭은 서로 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번 달 자체가 정유월이라 닭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평소 믿을 만한 닭띠 사람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계약, 돈 문제를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정보와 사람 연결, 중개와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용과 원숭이는 함께 큰 물의 흐름을 만드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빠른 정보와 움직임이 임진생 선생님의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나 사업, 매매 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쥐띠입니다. 쥐띠 역시 용띠와 흐름을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이 마음이 급해질 때 쥐띠 사람이 현실적인 계산을 해주거나 놓친 부분을 짚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조금 거리를 두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먼저 개띠입니다. 용과 개는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가족 문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돈 이야기는 조건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토끼의 묘와 유가 부딪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 크게 전달되거나 서로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토끼띠가 있다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소띠입니다. 소띠와는 서로 속도가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빨리 결정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계속 조건을 확인하려 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귀인띠와 조심할 띠는 어디까지나 년생 기준의 큰 흐름입니다. 평소 나를 힘들게 했던 닭띠라면 당연히 거리를 두는 것이 맞고 오래 믿고 지낸 개띠라면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살아온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번 달 행운의 숫자는 3, 7, 12, 19, 26, 31, 42 이렇게 7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당첨이나 큰 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십시오. 날짜를 정하거나 작은 선택을 할 때 재미삼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이번 달 가장 좋은 개운법은 정리입니다. 옷장 하나를 정리해도 좋고 오래된 통장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유월은 분류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어디부터는 남의 몫인지를 구분하십시오. 집안의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와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많이 끼어들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정이 복잡해집니다. 정유월에는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돈의 출입을 실제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가족에게 어느 정도 돈을 보태고 있는지를 적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 숫자로 눈앞에 적어볼 때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달은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큰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생 선생님들이 이번 달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고집과 조급함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봤으니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도 조심하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도 조심하십시오. 정유월은 빨리 결정하는 달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정하는 달입니다. 하루 늦게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큰 계약은 한 번 더 읽고 중개사 말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자녀 말도 들어보고 전문가 말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곳을 비교하십시오. 이것이 정유월의 금기운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지난 8월 병신월에는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번 9월 정유월에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8월에는 무엇을 버릴지 고민했다면 9월에는 무엇을 남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8월에는 매수자가 관심을 보였다면 9월에는 실제 조건을 맞춰야 하고 8월에는 사람을 의심했다면 9월에는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병신월과 정유월은 끊어진 달이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술월은 다시 굳히고 마감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9월에 잘 정리한 것은 10월에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9월에 미뤄둔 문제는 10월이 되면서 더 답답하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올해 하반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길목입니다.
집을 팔 생각이 있다면 조건을 정리하고 사업을 줄일 생각이라면 숫자를 확인하고 가족 재산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미루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노후 자산은 선생님들 자신을 위해 먼저 지켜두십시오. 자식에게 다 주고 내가 힘들어지면 결국 자식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내 노후를 비워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생활비와 병원비, 편안하게 살아갈 집은 먼저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미안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체면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사거나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무리하게 재산을 나누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선생님들의 노후 자산은 선생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19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새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온 것이 있다고 해서 모두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돈과 문서가 조금씩 움직이고 집이나 땅 매도를 기다리던 선생님께는 현실적인 협의가 들어오며 가족 안에서도 복잡했던 이야기가 조금씩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십시오. 집이 잘 팔리게 해달라는 소원도 좋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도 좋고 자식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소원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소원은 좋은 마음으로 읽고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에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같은 1952년생 임진생 용띠라 하더라도 태어난 달과 날,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에 따라 재물운과 매매운, 건강운은 모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부동산 문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인 흐름을 따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9월에 금전복과 문서복, 사람복이 함께 들어오고 몸과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